앞으로 우리 물가가 천정을 뚫는 엄청난 모습들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우리네 삶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무서워서 지갑을 닫게 됩니다. 엄청 사는 게 빡빡해지는 거죠.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집니다.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까지 이제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는다라는 겁니다. 김밥이 한 줄에 2,000원이다가 3,000원 되고 짜장면이 5,000원이 된 게 7,000원 되고 8,000원 되고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소비를 절약하자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 거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호기심과 절박함에 이제 그들이 거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참여를 한다고 하죠. 이제는 절약하는 습관이 점점 몸에 배일 겁니다. 절약하면서 이제 그 아꼈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까지 같이 느끼며 살려고 하는 거죠. 카드 대신에 현금으로 소비하고요. 현금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절약하는지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알뜰살뜰하게 사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받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 음식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은요,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이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죠.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직원들 월급도 챙겨줘야 되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하는 시간, 이제 영업하는 시간 자체도 이제 줄이고요. 이제 정말 딱 재료만 준비해가지고 딱 그거 팔면 그냥 바로 문 닫아버리는 이제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커피숍은 우유값이 올라서 라떼 이런 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채니까 이제 올리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사면 초과에 놓여있다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더 이제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우리네 목숨줄입니다. 이제 노후자금이 없어라고 하는 영화도 보고 소설책도 읽어봤습니다. 장례식 한번 치렀더니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래저래 남들하고 비교하고 과시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허례의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절약하는 마인드로 시선으로 내다보면 줄여야 될 것들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그 막막한 와중에도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노후자금이 없으라는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가장이 실직하고 나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집안의 돈이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죠. 이제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가장이 이제 취직을 했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축하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잘 산다는 게 별거 없구나. 일자리가 있고 출퇴근하고 월급을 받아오고 그 월급으로 가족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합심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통해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경제적으로 몰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자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건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가족들 간에 최대한 공유할 것들을 공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나눠서 같이 좀 분담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네 삶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결이 되고 알아서 정리되는 거 없더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은 매우 힘들고 지루하죠. 이제 그동안에 쉽게 돈 벌겠다고 뛰어든 2030들이 대거 걸려들었답니다. 2030들 중에 40% 50%가 걸려들었답니다. 앞으로 그들은 8% 10% 12%짜리 고이자를 부담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있냐라는 겁니다. 답이 없죠. 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금융권들은 600만 금융노예를 이미 포기해놨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연봉이 1억 5천이 아니라 2억 5천 그 이상까지도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연끌하고 비투하라고 빚내가지고 뭘 하라고 꼬대기인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가 싸니까 이자 2%짜리 받아가지고 수익을 7% 8% 내면 4, 5%의 차익을 보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의 이자를 빌려서 손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내면요, 이제 뭐 손해 나는 거죠. 2%짜리 금리로 대출 받았다고 해서 내가 8% 10% 이자 수익을 마냥 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값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저금리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자가 매우 쌌기 때문에 돈 빌려서 뭘 하는 게 되게 현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그건 금융권들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요, 점점 이제 이자는 올라가고 감당 못하면 몰락하는 겁니다. 빚쟁이로 전락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루빨리 빚을 갚아야 되지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그 빚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아래로 추락하게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안 먹고 안 사고 악착같이 절약하고 하루빨리 빚 갚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빚쟁이의 신세를 거의 못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누가 먼저 망하냐, 이제 경쟁에 돌입해 있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푼돈을 우습게 생각해야 된다. 뭐 가시하고 드러내고, 뭐 황현이라고 하는 이제 개콘 옛날에 유명했던 그 코미디언도 자기 100억대 자산 가라고 떠들어대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실제로 까보십시오. 믿을 수 있냐? 못 믿습니다. 정말 100억 부자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냐? 아니죠. 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왜? 돈 있다고 얘기하면 이놈 저놈 다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막 얘기하니까요.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요, 이제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몰락하는지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야반도주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뉴스가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빚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날 궁리를 해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꾸준히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빚지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벼락 부자 되려고 설쳤다가 한 방에 벼락 거지 됩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 써서 움직여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길고 또 길게 내다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뭔가를 이룰 거다라는 마음으로 오래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키고 나의 인생도 좀 더 건전하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쉽게 뭔가를 이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